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김정은하고 또 푸틴 대통령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러시아 관련 소식, 재밌는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초강대국 행세하고 있는 러시아. 지금 완전히 김정은 바짝 졸아서 푸틴 대통령에게 부동자세 거의 취하고 있는 그런 자세던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때는 좀 건들건들하고 하던데 푸틴 만나니까 왠지 바짝 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강대국 행세하는 러시아. 그런데 실상은 4천억 원이 없어서 핵 순양함이 퇴역해서 거의 이제 해군력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의균 국방TV는 그 어떤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단독, 아주 유니크한 그런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눌러주세요. 자, 이게 러시아 현지 언론 보도입니다. 4월 22일 날 러시아 현지의 일간 이즈베스티니아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러시아 해군이 내척을 보유 중인 키로프급 핵추진 순양 전함 가운데 애드미럴 우샤코프 그리고 애드미럴 라자레프 두 척의 재생 작업을 진행하던 러시아 정부가 비용 부족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 과거에 이제 소련 시절에는 이 애드미럴 우샤코프를 키로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드미럴 라자레프, 이게 키로프급 순양 전함의 2번함인데 이걸 이제 푸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것을 전부 이제 애드미럴, 그래서 해군 제도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인 키로프를 애드미럴 우샤코프, 두 번째 함인 푸른제를 애드미럴 라자레프,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돼서 이것을 이제 개량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없어서 포기하겠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폐선하는 거죠. 자, 또 당초 러시아 해군은 부족한 수상함 전력 보완을 위해서 키로프급 내척에 척당 약 2천억 원이 소요되는 현대화 개수 사업을 실시해서 우샤코프와 라나레프를 2020년까지 현역 복귀시킬 계획이었으나 3번함 애드미럴 나히모프를 제외한 모든 개량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었다. 이렇게 러시아 일간지가 4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키로프급 순양 전함을 4척을 가지고 있었죠. 1번함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샤코프, 그리고 라자레프입니다. 3번함은 지금 나히모프라고 하는 군함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개량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함은 과거에 표트르 벨리키라고 하는 그런 순양 전함인데 이것은 지금 현역에서 북해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함은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대로 지금 이제 계속 운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군함을 한 척, 이런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군함을 한 척 운영을 하려면은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 시장 경제 예산으로는 아마도 한 1,000억 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러시아가 과거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한 척당 1,0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이런 군함들을 대규모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1번함인 우샤코프, 2번함인 라자레프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가 한 20, 30년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안 되겠다. 이 순양 전함을 현역 복귀시키자. 그런데 돈이 얼마 드냐? 한 2,000억 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림도 없었고 안 되는 겁니다. 돈도 없고 해보니까 택도 없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자, 키로프급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수상 전투함입니다. 과거에 일본에 2차 대전 때 야마토 이런 전함이 있었고, 미국도 미드웨이 이런 거 오하이오 이런 그 전함들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포가 활동하던 시기의 전함이었고, 미사일이 나온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어떤 그 군사력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과거 소련은 순양 전함을 운영했습니다. 미국은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완전히 바꾸었죠. 그런데 여기는 순양 전함, 어마어마하게 큰 순양 전함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자, 만재 배수량이 무려 28,000톤입니다.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함이 10,000톤 정도 되니까 그 이지스
순양함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무게예요.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무려 252m, 거의 뭐 항공모함급입니다. 우리 그 충무공 이순신함 150m 길이, 그리고 세종대왕함이 165m 길인데 그보다 무려 100m가 더 긴 그런 엄청난 덩치고요. 너비도 28.5m, 정말 대단한 덩치죠. 추진기관은 핵추진입니다.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로 전기 보일러가 있는데 이 전기 보일러 추진은 이제 항구를 빠져나올 때, 이제 이럴 때 사용을 하고, 혹시 대양에서 이 원자로가 다운됐을 때, 그때 이제 비상 동력으로 전기 보일러를 운영합니다. 승조원은 이 자동화가 당연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7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함대공 미사일이 432발, 432발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이 이제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 무려 20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의 하푼이나 해성 같은 경우 다 아음속이죠. 뭐 0.9 마하 0.9 정도의 속도인데 이건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20발이나 탑재하고 그런 엄청난 전력의 그런 군함이에요. 자, 이게 냉전 시기에 미 해군에 비해서 열세인 해군력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 설계된 세계 최대의 핵추진 순양함입니다. 부족한 수상 전투함 숫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거대한 선체에 대량의 무장을 탑재해서 세계 최강의 타격력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전에 현역에 뛴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퇴역을 하게 된 운명이었죠. 왜? 소련이 망했으니까요. 자, 킬오프의 강펀치, 바로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P-700. 이것을 러시아는 그라닛이라고 부르고 나토는 쉽렉이라고 부르는데요. 쉽렉은 난파선이란 말입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바로 그냥 난파선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었죠. 사정거리는 무려 550에서 625km. 그리고 유도 방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뭐 관성 유도, 위성 항법, 지령 유도, 뭐 능동 레이더, 적외선 대레이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설명하자면 복잡하고, 아무튼 이렇게 많은 유도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이 키로프급 전함은 항공모함을 타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막 그 미국의 함대를 향해서 날아가서 엉뚱한 거 때리지 말아요. 오직 항공모함 한 놈만 잡는다.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을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다방면으로 검증해서, 그래 이게 확실하게 항공모함이야 해서 날아가서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보안, 뭐 다방면으로 보안하는 이런 그 유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속도는 무려 마하 2.5입니다. 요격하기 대단히 힘들겠죠.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탄두 중량은 750kg, 그리고 1톤까지도 탑재를 합니다. 1톤짜리 그 탄두를 탑재를 하면 550km를 날아가고요. 750kg짜리 탄두를 탑재하면 625km나 날아갑니다. 그리고 500kg짜리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500킬로톤짜리 핵탄두. 뭐 미국의 함대가 오면 핵탄두 날려서 그냥 함대 전체 없애버리겠다, 뭐 이거였던 것이죠. 과거 냉전 시대에는 뭐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750kg 그리고 1톤, 이게 함대함 미사일로서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우리 한국 해군의 하푼, 해성 이런 것들이,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 탄두 중량이 250kg입니다. 하푼이 한 22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군의 함대함 미사일의 한 발의 위력보다 3배에서 4배의 위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그냥 바로 침버리죠. 그런 것들을 무려 20발이나 탑재하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키로프급 순양함입니다. 소련이 그것을 4척을 만들었고, 러시아는 그것을 지금 2척을 잠시 운용하다가 한 척은 바로 개량한다고 지금 도크에 집어넣고, 한 척은 계속 유럽 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고, 2척은 그냥 뭐 방치해놓고 있다가 지금 한번 꺼내서 개조해서 다시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옛날에 그 위용을 한번 되찾아보자 하는데 안 되겠다라고 손드는 장면입니다. 자, 이지스함을 능가하는 방공 능력입니다. 당연히 이지스함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S-300F 함대공 미사일. 제가 지금 뭐 중국과 일본의 117번 함번을 가진 군함, 이것들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그 군함에 중국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052 D급 이 군함에 HHQ-9이라는 그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HHQ-9이 바로 S-300을 개량한 거예요. 지대공 미사일인 S-300을 군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건데, 역시 이것도 S-300을 군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F버전이에요. F버전.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HHQ-9보다 훨씬 더 진보한 그런 미사일입니다. 훨씬 더 성능 좋아요. 사정거리는 150km. 그리고 동시 교전 능력은 무려 27개. 27개의 각종 전투기, 각종 미사일과 동시에 그냥 공격해버린다는, 요격해버린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보유 수량은 여기 무려 96발이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SAN-9 함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 해군으로 치면 램처럼, 우리도 램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한 통씩 이렇게 한 통에 21발 들어있죠. 그걸 지금 다 장착을 하고 있는데, 역시 램처럼 사정거리가 짧아요. 12km. 그런데 이것을 무려 192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원거리에서는 이 S-300F 이것으로 이제 요격을 하고, 더 접근하면은 이 SAN-9 함대공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를 극복하고 또 이제 저기 미사일이 또 다가오면 뭘 하느냐? 바로 여기 근접 방어 무기입니다. 사정거리는 3에서 10km. 그러니까 이제 발칸포예요. 발칸포인데 쌍열 발칸포입니다. 쌍열 발칸포. 그리고 여기에 또 옆에다가 뭐 퉁구스카 같은 뭐 그런 단거리 또 미사일 또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려 6기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구분도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접 방어 무기를 무려 6기나 양 사이드에 쫙 배치를 해놨죠. 그래서 이걸 다 펴보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한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만든 군함이 이 정도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미국은 섬찟했겠죠. 왜? 미국은 이 정도 그런 능력의 그런 군함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왜 없었냐? 약해서 없냐? 아니죠.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가서 전투기가 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군함을 러시아가 2천억 원, 불과 2천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2조 원 정도 들여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원대한 개량 계획을 세웠죠. 한번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30년 전, 그것도 그냥 뭐 바닷물 바싹바싹 맞으면서 그냥 서 있던 놈을 30년 후에 불과 2천억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원자로, 이제 핵 추진이니까 그 원자로 제대로 사용하겠습니까? 원자로도 갈고 뭐 어마어마하게 개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2천억 원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 자체가 이거는 뭐 턱도 없는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이제 그 S-300 그 함대공 미사일을 지금 러시아는 S-400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300을 S-400 해상형으로 또 개량하겠다 이런 계획. 그리고 P-700 그 심렉 미사일을 사정거리 400km의 야혼트 미사일로 개조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함대지 타격까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지르콘까지 탑재하겠다. 지르콘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또 잊어버리실 때쯤 되면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야혼트와 지르콘까지도 탑재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선체를 이런 식으로 나름 약간 스텔스 모양이 좀 냄새가 좀 풍기는 그런 모양으로 선체를 재설계하겠다. 마스트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 마스트에 뭐 닥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일체형 마스트로 개조하겠다. 이런 계획을 불과 2천억 원에 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죠. 참 누가 계획을 세웠는지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시궁창속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3번함 지금 하고 있죠. 2천억 원의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2년 후인 2017년 사진입니다. 그 이후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해서 아직 뭐 모르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왜? 해보니까 안 되겠지요. 어떻게 2,000원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세베로도빈스크 해군 조선소에서 지금 3번 함 개조하고 있는 중인데, 키로프급 순양함 현대화 개수를 위해서 세 척의 키로프급이 계류 또는 보관됐던 해군 시설입니다. 여기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대화 개장 공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선체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척당 2천억 원에 다 해내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침몰했다라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이 기중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플로팅 도크인데, 러시아는 이런 그 대형 군함을 플로팅 도크에 얹어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기중기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갑판을 갖다가 그냥 관통시켜 버렸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플로팅 도크는 침몰해 버렸어요. 침몰. 그리고 이제 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도 침몰해야 되지만, 군함은 이 격벽이, 방수 격벽이 겹겹이 돼 있어서 여기 구멍이 나도 다른 데 딱 막아버리면 다른 데로 이제 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은 침몰을 면하고 이제 예인이 되어서 다른 데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팅 도크가 없으니까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 보십시오. 2018년 10월의 사고인데요. 플로팅 도크에 입고되어 현대화 개수 공사를 받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플로팅 도크의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크게 대파된 사고로 러시아 유일의 대형 플로팅 도크가 침몰해서, 이거 이제 스웨덴에서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침몰해서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수리 불가 판정 상태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항공모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공모함이 문제가 아니고 플로팅 도크가 없어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러시아와 중국 사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그거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데 배 갖고 오세요. 고쳐줄게요.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는 푸틴 대통령이 자존심 굽히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또 특히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이 클래스의 제일 막내 함인 바르야그, 그 바르야그를 우크라이나로부터 가지고 와서 한 10년 동안 개량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랴오닝함으로 만들어서 지금 바다에 띄우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국가니까 시진핑이 내가 해줄게요. 그 대신 내 말 좀 잘 들어. 자, 이런 거죠. 그 러시아가 땡큐 하려고 하다가 이 자존심 되게 상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말이죠. 미국은 무력 시위를 지중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지금 흑해 그리고 아조프해 이런 데서 아주 지금 뭐 군사력이 충돌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F-35를 탑재한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완전히 초고속으로 8일 만에 노포크, 즉 워싱턴 DC 앞에 있는 노포크에서 터키 앞까지 달려갔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항공모함이 한 척 더 갔습니다. 이틀 전인데요.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그리고 존 C 스테니치 항공모함, 중동 지역에서 작전하고 있던 존 C 스테니치 항공모함이 바로 지중해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해서? 홍해를 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터키 앞바다에서 에브라함 링컨과 존 C 스테니치가 합동으로 지금 해상 기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앞에 있는 이 잘생긴 이 군함은 뭐냐? 바로 스페인 해군의 알바로 데 바잔이라고 하는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해군하고 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하고 같이 합동 기동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이 자식아, 러시아. 니네들 있냐? 항공모함 있는 거 그거 지금 빵꾸 나가지고 지금 쓰지도 못하잖아. 순양함 돈 없어서 쓰지도 못하잖아. 어디 그런데 뭐 흑해 함대에 비상을 걸어? 한번 해볼 테냐? 이러고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 없어서 순양 전함 개량 계획은 포기를 합니다. 항공모함은 플로팅 도크, 수리 도크가 침몰을 해서 수리를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 해군의 상징이라고 하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그리고 키로프급 순양함 다 사라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의 김정은 위원장께서, 귀염둥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죠. 극동 연방대학교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푸틴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형님, 저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폼 잡고 담수하게 다 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내 코가 석자다 자식아. 내가 돈 4천억이 없어가지고 다 지금 이거 포기해야 될 입장이야, 순양전함을.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어떻게 주겠냐? 식량 어떻게 좀 더 줄게. 작년에 내가 식량 5만 톤 줬잖아. 조금 더 줄게. 막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그럼 돈은 됐고요, 한 100명만 평양에 우리 주석궁 앞에 보병 100명만 보내주세요. 이거 이제 들어줄까 봐. 그게 이제 제가 좀 걱정인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또는 군사적으로 지금 이 흑해 지역에서 미국과의 이 긴장 관계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푸틴이 김정은을 도와주기가 조금 곤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또 이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기 직전에 비건이 러시아를 방문했죠. 모스크바를 갔죠. 아마 경고를 했을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세요.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확실하게 준수하세요. 라는 경고를 드렸을 겁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 해군이 완전히 내려 꽂히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